안녕하세요. 테슬라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시청하면서 요즘 기술 분야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이 떡 벌어질 것입니다.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진짜예요. 공식적으로 현실 세계에 등장했으며 이미 기술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0년 만에 처음으로 소개된 실제 비행 자동차이며 최대 고도만 피트, 약 3040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두 대의 자동차를 하나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처럼 작동하지만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비행 자동차를 만든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8월 왜 보도 자료를 발표했으며 내년에는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미래의 교통수단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하기 쉬운가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플라잉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릭 미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에 본사를 둔 클라인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실제 비행 자동차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차량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에어카라고 불리며 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옵니다. 따라하기 쉽도록 각 모드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성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카는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며 280마력, 320마력, 340마력의 세 가지 출력 버전으로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는 고급 스포츠카나 고성능 SUV와 맞먹는 꽤 높은 출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 엔진이 미래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트윈 터보차저, 가변 밸브 타이밍,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같은 청정 연소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모드에서 에어카는 폭 약 60피트, 길이 19피트, 높이 50피트 정도로 롤스로이스 팬텀과 비슷한 크기이지만 에어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꽤 매끄러운 디자인, 첨단 공기 역학과 복합 구조를 결합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는 현대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무게가 7,000파운드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팬텀과 비슷한 크기임을 감안하면 더욱 믿기 어려운 1,763파운드에 불과하다는 것.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무게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자동차보다 많은 부품을 제거하고 용접 튜브 대신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제작해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든 것도 소재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종 무게가 1,763파운드에 불과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분명 세상에 이런 크기에 무게만 1,700파운드인 차는 없겠죠? 플라잉카의 무게를 이렇게 잘 줄일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거나 아는 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슈퍼 스포츠카처럼 매끄럽고 둥근 차체는 도로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형 전면 유리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도심 교통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차체와 지붕의 라인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주행과 비행 모드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에어카는 일반적인 3륜 구성이 아닌 4륜 구성을 채택한 몇 안 되는 비행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이 선택은 회사의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네 바퀴를 사용함으로써 제조업체는 대부분의 3륜 디자인의 유리한 오토바이와 같은 느슨한 규정을 활용하는 대신 기존 자동차에 적용되는 높은 비용과 엄격한 규제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에어카는 실제 자동차처럼 훨씬 더 친숙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더 나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3륜 비행 자동차가 의미 있는 규모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에어카는 스포츠카 스타일의 낮은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매끄러운 포장 도로에 더 적합하며 거친 지형이나
오프로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차체로 인해 좁은 주차장이나 급커브에서 조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이지만 일반 페달과 주행 제어 장치는 모두 갖추고 있으며 날개는 차체 내부의 전용 수납 공간에 교묘하게 집어넣고 도로 주행 시에는 뒷면을 깔끔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 측은 지상에서 안전한 최고 속도는 시속 124마일이며 총 35.2갤런, 약 160리터가 담긴 연료 탱크 3개가 있어 가득 채운 상태로 최대 497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모드의 모든 것이 실제 자동차처럼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스위치를 켜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에어카는 자동차 모드에서 비행 모드로 T분 이내에 전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시동되어야 하고 두 모드가 서로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놀랍습니다. 무제입니다. 활주로까지 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비행기로 변신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멍의 역할을 합니다. 비행 모드에서는 약 40초가 걸리는 과정에서 최적의 위치를 잡기 위해 26.9발 또는 8.2m의 날개 길이를 늘리고 꼬리를 뒤로 뻗으며 에어카의 엔진은 바퀴 구동에서 분리되고 대신 객실 뒤에 있는 푸셔 프로펠러에 연결됩니다. 비행 전 점검을 위해 차 주위를 한 바퀴 돌기만 하면 바로 탑승에 이륙할 수 있습니다. 에어카의 공동 창업자 안톤 자작은 이 차가 시속 135노트 또는 155마일의 안정적인 순항 속도와 비행 모드에서 620마일을 비행하며 최대 고도만 피트까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어카는 오픈카의 톱을 여는 것만큼 빠르게 회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니암 무이든이다. 조종석에는 가압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순항 고도는 10,000피트로 제한됩니다. 상용 버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엔진입니다. 프로토타입에는 1.6리터 BMW 엔진이 사용되었지만 생산 모델에는 남아프리카 공급업체의 발전소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마력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수치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줄이거나 활주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심지어 풀밭만 있는 곳에서도 짧은 섬 비행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크로스컨트리 여행 기계입니다.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경납고를 빌릴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면 됩니다. 에어카는 이미 비행 인증을 받았으며 500번 이상의 이착륙을 통해 11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도로 주행이 가능한 에어카를 운전할 수 있다고 자작 씨는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PPL, 개인 조종사 면허만 있으면 에어카는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법정 및 테스트와 라이선스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책정과 관련해 안톤 자작은 에어카는 자동차라기보다는 비행기에 가깝기 때문에 엔진과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에 따라 4인승 항공기의 일반적인 가격 범위인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격표는 람보르기니 레뷰엘토와 거의 같은 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파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6 분기부터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팀은 초기 생산 이후 더 많은 버전의 에어카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조업체는 현재 2인승 캐빈을 차량의 외형을 변경하지 않고도 3인승으로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레이아웃에서는 조종사가 중앙에 앉고 2명의 승객이 맥라렌의 스피드테일 슈퍼카처럼 약간 더 뒤쪽과 측면에 앉습니다. 자작에 따르면 4인승 버전의 비행 자동차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안톤 자작이 물 위를 이착륙하고 이동할 수 있는 미래의 3중 모드 차량, 즉 수륙양용 비행 자동차를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어느 정도의 방수 기능이 필요하지만 클라인은 고속보트 성능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상 비행기처럼 바퀴를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 위에서 작동할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가 열리고 에어카는 더욱 다양한 여행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인 비전과 더불어 미국 인디애나에 본사를 둔 항공기술 기업 리오플라이트 코퍼레이션
리오 플라이트 코퍼레이션도 플라잉카 컨셉을 선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달리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제트 전기 추진력, 도시 이동성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결합하여 하늘의 전기 슈퍼카로 불리는 레어 쿠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플라잉카 레어 쿠페를 공개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레어 쿠페는 가까운 미래에서 바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폭과 길이가 불과 수십 피트에 불과한 이 차는 현대 가정의 차고나 고층 건물의 옥상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합니다. 내부의 운전석은 파노라마 레버라운드 창문, 아래 세상을 볼 수 있는 유리 바닥, 스포티한 시트, 세련된 디지털 컨트롤 패널 등 자동차보다는 우주선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레어 쿠페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여행 경험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레어 쿠페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잡한 도심 환경에서 비행하는 차량의 중요한 고려사항인 안전 우선 접근 방식입니다. 이 항공기에는 경량 항공기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전신 낙하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욱 독특한 것은 고르지 않은 지형에 착륙하거나 비상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부드러운 에어백 모양의 캣포로 확장되는 전개식 랜딩 기어 패드입니다. 이는 다른 상용 eVTOL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안전 기능입니다. 기술적으로 레어 쿠페의 상용 버전은 직경이 수십 센티미터에 불과하고 수십 파운드의 추진력을 낼 수 있는 200여 개의 소형 전기 제트, 엔진과 결합된 보기 드문 박스형 날개 디자인이 특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진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2,3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생성하는 반면 항공기의 공중량은 약 1,100파운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승객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 용량은 약 50파운드이며 이는 대략 소형차와 같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많은 소형 엔진을 사용하면 시스템 수준에서 몇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쉽고 단 몇 분 만에 교체할 수 있으며 전기 배선이 얇아 전체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더 작고 가볍고 안정적인 전자식 속도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어 신뢰성이 향상되고 과열 위험이 낮아집니다. 또 다른 주요 이점은 기체 전체의 추력이 고르게 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비상 상황이나 부분적인 전력 손실 상황에서 비행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다른 eVTOL 설계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이중화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점도 인상적입니다. 각 모터는 1.7kW만 소비하므로 전체 수직 양력 시스템의 최대 전력은 약 340kW입니다. 수직 이착륙과 전진 비행 전환에는 단 60초가 걸리며 약 11kWh를 사용하므로 순항 시 55kW의 배터리 용량을 남깁니다. 순항 단계에서는 두 개의 메인 추진기가 총 약 50kW를 소비하며 80% 출력으로 작동하여 시속 240마일의 순항 속도로 약 70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248마일로 동급 대부분의 eVTOL 항공기보다 빠른 레어 쿠페는 단순한 개인 모빌리티 솔루션이 아니라 고속철도 같은 도시간 교통수단이나 짧은 지역 노선에서 소형 항공기들과도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레어 쿠페는 한 번 충전으로 218마일이라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를 자랑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주행 거리가 93마일에서 186마일인 대부분의 최신 전기 비행체와 비교하면 상당한 도약입니다. 이러한 긴 주행 거리는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레어의 고성능 전기제트 엔진과 괴너지 밀도 배터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레어 쿠페는 도심 환경에서 소음이 심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대형 로터나 노출된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체에 내장된 덕트형 전기 제트팬을 사용하여 소음을 크게 줄이고 인구 밀집 지역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리오 플라이트는 쿠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 FAA 파트 103점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정식 조종사 면허 없이도 비행이 가능한 1인승 버전인 리오 솔로도 개발 중입니다. 이는 eVTOL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개인 항공 여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소형 충전 및 착륙 패드인 버디스톱 에코시스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가격은 $200,00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이후 $450,00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비행체가 28마일의 항속거리, 좌거 주차, 빠른 부품 교체, 조용한 전기 제트, 추진을 갖춘 개인용 항공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들릴 수 있지만 비행 슈퍼카가 주류 소비자 제품이 될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하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클라인 비전으로 돌아가 에어카는 빠르게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지난해 프랑스 작곡가 잔 미셸 자레가 슬로바키아의 피아스타니 국제공항에서 첫 승객이 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조종사 스테판 클라인과 함께 2,500피트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북미에는 소형 항공기가 약 25만 3천 대로 추정됩니다. 클라인 비전이 시장의 5%라도 점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플라잉카를 도입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대의 택시가 있는데 그중 단 1%만 전환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어카는 슬로바키아 니트라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클라인 비전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허베이 지안신 플라잉카 테크놀로지에 중국 내 에어카 제조 및 유통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클라인 비전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듀얼 모드 차량의 목표는 도로에서 스포츠카처럼 보이고 주행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실제 비행기처럼 날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카를 타협 없이 제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보 유층을 위한 사치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클라인 비전은 개인용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2020년까지 1,03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카는 레이싱카에 지친 스릴 추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행 택시 차량의 미래를 겨냥한 것입니다. 물론 항공권 가격은 적어도 당분간은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어카를 우버의 초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초보 유층을 위한 우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판타지가 아니라 서서히 우리 현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미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았던 비행 자동차는 이제 에어카와 같이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기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 인프라, 높은 생산 비용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섬찬뿐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소유 비용을 낮추고 안정성을 개선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비행 자동차는 교통수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시간이 걸리는 도로 여행을 비행으로 1시간으로 단축하거나 공항에 발을 들이지 않고 도시간 통근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플라잉카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플라잉카는 도심 교통 체증과 장거리 이동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논스티다. 업계가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향후 몇 년 안에 플라잉카는 희귀한 신기한 이동수단에서 주류 이동수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차량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를 이동하는 방식에 완전히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플라잉카가 향후 10년 안에 실제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엔진, 비용, 규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